오늘 본박싱에서 할 이슈가 또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이. 네. 예. 이 처음에는 그냥 재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심각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합의됐을 때 5월 7일에 시찰단 가기로 합의했을 때. 네.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 못했는데. 아 진짜? 진짜? 예.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무실당한다고 이런 아니 생각은 그게 딱 못했습니다. 보면은 딱 구실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또 나만 무식한 거예요?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일본이 다른 나라한테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이 양보했고 무시당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도 이 오염수 시찰단 문제 가지고 우리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거의 지금 방방 뛰고 있는데 예. 이 문제로 이틀 만에 우리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엿먹이는 거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화면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발언들만 몇 개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5월 9일에 곧바로 이틀 만에 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5월 12일에 이제 1차 협의가 이때가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일본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정부 관계자가 다시 한번 안전성 검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거를 통역사가 시찰단을 인스펙션이라고 통역을 했더니 예. 직접 그 정부 관계자가 아마 경산성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니시무라 경산성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게 맞다고 했으니까 익명으로 나왔지만 경산성 사람 같은 아니면 니시무라일 수도 있어. 아무튼 그 인스펙션이 아니다. 시찰단은 델리게이션이다라고 해서 이걸 대표단 뭐 사절단 이런 뜻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통역을 수정할 정도로 일본은 사실 이미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여줄 마음이 없었다는 게 왜냐면은 이제 인스펙션은 검증 검사 이런 뜻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포기한다 쳐도 시찰 말 그대로 중요한 시설들을 눈으로 보고 온다는 기대 정도는 있고 아마 우리 정부는 협상에 임했을 텐데 그렇지. 사실 처음부터 뭔가를 보여줄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5월 7일 합의 당시에 기시다 총리의 회견문까지 제가 넣어놓은 게 거기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방문단의 시찰을 수용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제가 이 합의 당시에는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찰에만 눈이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미 방문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경산성 같은 이 정부 사람들은 이미 다 일본에서는 합의 전부터 시찰도 아니고 방문단, 대표단 말 그대로 와서 우리가 구경시켜주고 우리가 설명해주고 질문하면 그에 대해 설명해주고 정보를 우리한테 요청할 수는 없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것만 보고 마치 이렇게 박물관 왔다 가는 사람들처럼. 교수님, 이거는 기시다가 아예 한국에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각 부분 강요들하고 다 얘기가 맞춰진 거겠죠? 조율된 상태에서 얘기한 거죠. 아유, 그럼요. 일본 사람들이 외교 어떻게 하는데. 일본은 쫀쫀할 정도로 그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뭔가를 주는 신용은 하지만 실제로 주지 않기 위해서 되게 세심하게 조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 시찰단 얘기를 했을 때요. 이게 하도 윤 정부가 너무 잘해주니까 뭐라도 성의는 보여야겠는데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이쪽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에 먹을 거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적이 역력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거를 되게 감읍해서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대단한 외교적 성취인 것처럼. 그죠? 특혜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막 따져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애초에 이 판 자체가 우리 검증단을 받아들일 리도 없는 경우니까. 당연히. 아니, 지금 판 좋은데 판 깰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이 정도면 일본이 그래도 굉장히 고민해서 우리 측 사정을 봐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맞거든요. 제가 미국을 가지 말았어야 다라고 얘기할 것처럼 얘네들이 뭘 해준 것처럼 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그 김준영 원장이나 이런 분이 계속 했듯이 자꾸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계속 오고 있죠, 지금 그 상황.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계속. 계속 설명하고 있어. 계속. 이번에도 그러니까 사실 정당성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너네 갔다 오보니까 어때? 괜찮은 거야? 그럼 우린 괜찮아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말 자체가 안 나오게 하는 중간지대를 살아뜨리는 게 우리한테는 차라리 외교적으로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방류를 하던 뭐 하든 간에
그 위험성을 나중에 가서야 따지거나 나중에 가서야 뭐라고 하거나 뭔가 그거라도 그냥 남겨놓는 게 낫지. 왜 중간지대를 어설프게 만들어놔가지고. 결국은 거길 밝게 만들고. 그렇죠. 네. 사실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게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우리 정부의 태도가 사실 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안 그래도 될 정도로 너무 감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는 데에서는 용어 사용상의 차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건 사실 제2, 제3의 날리면 사태가 사실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에서 협의가 아니고 설명회라는 표현을 쓰고 인스펙션이 아니고 대표단이라는 표현을 썼던 데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표현이다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말장난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5월 12일에 이제 협상이 틀어진 것도 아니죠. 협상을 안 해준 날도 일본이 협의를 안 해준 날도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대단히 협조적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고요. 오늘 2차 협의가 있었는데 오늘 2차 협의도 안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뭐 다액종 제거 설비고 뭐가 아무것도 보여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협의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요 설비는 아무것도 못 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정도만 보고 오는 게 거의 확실해졌고요. 그렇죠. 네. 이제 원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견학이죠. 원전 견학하고 일본이 주는 정보 심지어는 기자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근데 뭐 기자가 따라간다고 해서 뭐 아니 뭐 근처에 못 가게 하면 똑같죠. 기자가 따라간다고 해서 어차피 원전 견학이면 뭐 그게 특별히 필요도 없지만 그런 상황인데 한국 정부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를 지금 옹호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네. 게.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이 결례가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 네. 자, 그럼 여기서 오염수가 맞아요? 처리수가 맞아요? 오염수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네. 돼? 아니, 네.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다액종 제거 설비가 완벽하게 방사능 물질들을 처리를 한다는 과학적인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예, IAEA는 이제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는 하는데 사실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 물들 탱크에 있는 그 엄청난 양의 물들을 검사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시료 채취는 한다 그러는데 그 시료 채취야말로 말 그대로 엄청 조그만 양을 표본으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그 다액종 제거 설비 안에 물들이 과연 균질하게 다 제거가 됐느냐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야, 근데- 근데 우리 지금 예. 완전히 외워온 문장을 통째로 얘기를. 그럼요. 네. 라디오를 맨날 하면요. 여기, 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네. 하고. 그럼요. 감탄스럽습니다. 네. 제가 얼굴 표정이 안심되는 걸 보고 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또 물어볼 거 생각했지. 아싸. 표정을 어떻게 숨겨야 되지? 근데 이를테면 저는 이게 한번 제가 반론을 계속 제기해 볼게요. 처리한 건 맞잖아. 그렇지. 처리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처리수라고 불러주는 게 저널리즘에 있어서 보면 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발언인 건 맞지 않아요? 아니죠. 일본에 치우친 거죠. 일본이 처리수라고 부르니까. 아니, 처리가 된 건 아니지. 사실이잖아. 처치가 들어간 건 맞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오염수가 아니라 어쨌든 뭔가 처리를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적어도 중립적인 표현은 아니겠냐는 거지. 한국은 오염수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뭐 이제 뭐 아까 또 정화수라 뭐 다른 말도 막 쓰던데. 근데 어쨌든 처리가 1차 들어간 건 사실이므로 처리수라고 불러주는 게 중립적인 태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오염 처리수. 오염 라고도 처리수가 이제 하더라고요. 네, 오염 처리수를 성일종 아마- 의원이 네. 이제 얘기를 했죠. 오염을 국민의힘은 처리했다. 지금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땡처리수. 같이 땡처리수는 뭐야? 땡처리수래. 땡처리. 떠리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처리수라는 주는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처리수라는 이미지가 완전하게 다 처리가 돼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방사능 물질이 없었던 것처럼 실제로 일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 심지어는 우리 인체나 원래 바다보다도 방사능 물질이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염됐던 물이고 과학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됐다는 검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증된 것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그 뜻만 해석하자면 처리된 게 맞기 때문에 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도, 일본이 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사실 인접 국가들하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오염수라고 부르고 국제 원자력 기구도 사실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 때문일 것 같아요. 거기선 과학적인 것만 딱 개념적인 것만 보니까. 근데 도서 국가들이 오염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좀 걱정하는 것 같다?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뒤에 방류를 붙였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류를 붙였을 방류? 때. 방류? 오염수 방류, 처리수 방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염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입장에서 어쨌든 처리가 들어간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처리가 끝나서 물이 원상 복구가 됐다라면 뭐 다른 말로 부르겠지. 근데 지금 처리 중인 물, 어쨌든 처리를 받은 물을 방류하는 것과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뭐 우물에 독 푸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오염수 방류라고 해버리면 그리고 처리수 방류라고 하면 왠지 일본에서 1차 처리를 했으니까 뭐 방류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는 거겠지. 예.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처리수라는 단어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저랑 완전히 똑같아요. 뭔 소리야? 일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주장하는 바가 과학적으로도 논쟁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냥 한 거긴 하지만 대충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의도가 뭐다라든가 뭐 그것도 뭐 따지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처리수라는 게 어떤 느낌을 유발하는가. 요게 용례 문제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억지로 쓰는 건 그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에 일단 집중하는 게 맞고요. 과학적인 용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처리수라고 하는 용어는 말씀처럼 따라서 그 이후에 이것을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수준까지 뭔가가 완결된 물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질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환경, 우리 오수 처리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식수로까지 어느 정도, 네. 최소한 3급수 이상이 넘어서야지 이제 그런 용칭을 붙이듯이 과학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과물이 몇 급수 이상이 돼야, 처리 시설이라는 그렇죠.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처리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와 과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엄격함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처리를 했다고 해서 처리수라고 불러주자라고 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의 예, 논리가 되는 거죠. 아니 얘가 오늘부터 중립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모범생이라고 부릅시다. 모범생이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요? 성적이 좋은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런 상황이네. 말이잖아. 예, 똑같은 아니지 상황이네. 결과가 나와야 모범생이지.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위에서 올려놓는 처리 오염수.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한 오염수. 처리한 것도 있고. 누구예요? 것도 있으니까. 이분 정부로 보내야겠다. 무슨 소리야? 대단히 똑똑한 분이네. 저는 뭐 처리 호소수 뭐 이런. 처리 호소수 좋다. 근데 이게 워낙 약간 다른 느낌하고 연결되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저는 처리 시도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다. 덜 처리수. 덜 처리수. 네, 처리처럼 수.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까 그거였는데 무리수. 네. 무리수. 처리 오염수. 라고 저는 해도 괜찮은 것 진짜 같아요. 처리 오염수는 굳이 네가 진짜 처리를 괜찮다. 붙여주고 싶으면 처리 뒤에 붙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김치찌개가 김치가 아니라 찌개듯이. 네. 근데 이거는 처리 오염수는 진짜 정확하네요. 오염됐던 거를 처리한 게 맞으니까. 그렇죠. 예.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오염됐던 거를 처리했는데 여전히 오염이 있으니까 오염 그러니까 처리 오염수네. 그러면 또는 뭐 처리 중 오염수. 처리 중수. 아무튼간에 네. 우리가 참 웃고 떠들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 아무튼 이게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방사능 유출이라는 게 항상 그 최대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에 비춰볼 때는 사실 좀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인데 언론 보도 사례는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기사는 이게 이제 사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나온 기사들인데 네. 한번 보시면은 영국의 석학이 후쿠시마 물 마셔도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포가 과학을 삼켜서는 안 된다. 결론은 뻔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지 마라. 일본을 믿어도 된다. 이 앨리슨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 이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초빙을 해가지고 초빙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이분이 완전히 주인공이 돼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완전히 믿어도 된다. 삼중수소 그거 못 걸러낸다고 하지만 몸에 안 쌓인다. 뭐 이런 주장. 근데 교수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100%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진짜 거의 100%가 아니고 거의 2만%의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삼중수소 몸에 하나도 없다. 저선량 방사선 하나도 안 위험해. 정말 100%로 말을 해서 좀 의아스러웠는데
언론들은 완전히 이분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설에까지. 그래서 문제제기라는 야당을 이제 음모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설 같은 거의 경우에. 이제 예. 제2의 뭐 광우병 사태라고 부르는 실제로 것도 광우병 있어요. 사태를 네. 썼어요, 사설에. 음.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놀란 거는 내일 국민의힘이 그 교수님을 또 부릅니다. 네.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니까 사실상 정부라고 본다면 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미 일본을 아까 말씀해 주신 일본을 대변할 자세가 이미 돼 있어요. 네. 이 정도라면 이미 끝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대변해 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이 정도로 우리가 일본을 대변해 주면 수산물 수입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럼요. 수산물 수입도 해야 되고요. 아마 그 태평양 연안에 19개 국가 성명 냈던 그 국가들한테 우리가 엄청난 민폐를 그렇죠. 끼치는 외교적인 겁니다. 문제도 사실 있죠. 제일 붙어있는 한국도 가만히 하고 야 해산물도 수입하는데 니네가 왜 그래? 라는 얘기를 이제 일본이 또 하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우리 잘못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위험한 거 알겠는데 정말 저 언론 보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그걸 정말 안 해줘요. 제가 하나 찾았어요. 한겨레 거. 한겨레 거 하나 찾아서 물론 저희 회원들한테만 가는 거라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자료에는 붙여놨습니다. 한겨레가 제가 인용한 거는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야지만 되게 긴 기사거든요. 그래서 제목 보시고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왜 후쿠시마가 저선량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위험한지 네. 예, 다양한 전문적 의견들을 아니 붙여놨습니다. 당장 이 영국 교수님 말이죠. 가서 후쿠시마 생수 한번 잔뜩 두고 100% 안전하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거는 드실까? 봉우리도 잘 말했지만 옥스퍼드 할아버지가 와도요. 네. 예. 이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이건 과학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로 교수잖아요. 네. 그런 유명한 대학. 명예 교수고 음. 그리고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이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켜서 맞아요. 하는데 이거 책 이름이에요. 그냥 그거 따온 거라고. 음. 아니 수많은 예전에 의사했고 과학자했고 했던 사람이 현재도 동일한 질을 유지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렇죠. 또 수많은 사이비과학자로 바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과거의 권위만 이용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사람들. 나는 과학이야. 그러니까 날 믿어. 나 옥스퍼드 교수했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자기 선언 때문에라도 신빙성이 떨어져요. 네. 네. 자기 선언은 절대로 진리를 보장해주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말이 의미를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과학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앞에 뭔가가 설명이 길어지면 자기 선언, 자기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그리고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등장할수록 그건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거 붙어있다는 이유로 안 믿어도 돼요. 아,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걸러도 됩니다, 그냥. 이게 외부 권위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거 할 시간에 국가적으로 내부로 우리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눈이라도 맞추라고. 맞아. 그 돈 쓰지 말고. 맞아. 이거 왜 이런 데다 돈을 씁니까? 싹대기 없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이분이 직접 한국어로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전 세계에 영국, 미국, 옥스퍼드, 하버드 이런 거 붙어가지고 평생 그냥 늙어서도 기운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수많은 이른바 석학들 많습니다. 아, 많죠. 예, 예. 솔직히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네. 그 이름 빌려오려고 수만 불 주고 막 데려오고 막 이래요. 예. 안 그러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받고 있는지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입니다. 사실 옥스퍼드란 이름 하나에 두둑하고 막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무슨 없어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카이스트 없습니까? 예. 근데 최소한 언론들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넘어간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죠. 아, 이용해 먹는 거죠. 예. 예. 빌려오는 거죠. 마침 거기에.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이 와서 권위를 실어주니까 옛다 오케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도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이 앨리슨 교수의 발언들을 읽어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게 사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고 쳐요.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는 다른 전문가 진짜 원자력 공학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100% 확신하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말고. 그래. 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못 데려왔을까? 데려왔을까? 진짜 공학자들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럼 안 해주거든. 예를 들면 이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과학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은 이른바 새끈하지가 않거든요. 아. 네. 섹시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네. 기사거리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과학자답지 않은 말이 나오잖아요. 1톤도 먹을 수, 1톤 어떻게 먹어? 맹물도 1톤 못 먹는데. 아, 그렇구나. 에비앙도 1톤은 못 먹겠다. 딱 안 뽑히는구나, 한 문장으로. 네. 아, 그러면 너무한다.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건 너무 정부 아닌데? 출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연구기관이니까. 거죠, 이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온 아니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울대 붙고 무슨 과 붙고 무슨 교수 붙고 이런 분들 얘기 가져오신 저도 토론에 많이 데려가서 앉혀놓고 얘기한 적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요 과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아니 무슨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학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과학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인정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차라리라도 화려한 수치라도 대고 나를 헷갈리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 말이 맞아. 내가 과학자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되게 저는 그 태도가 정말 싫었거든요. 네. 막 엄청난 계몽주의, 그 깔아보는 태도. 아유, 정말 이 대중들은 정말 이런 이상한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과학을 과자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요 다 과학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다. 라고 과학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어요. 과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과학은 권위하고는 절대로 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과학자가 권위를 누르면 그게 뭐가 그러니까 돼? 오히려 과학은 계속 그 권위 있는 이론을 의심하면서 발전하는 게 그렇지. 사실 과학인데. 당연하죠. 네. 이거는 과학, 왜 저하고 이제 같이 그 토론 많이 하시는 그 물리학자.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과학적 태도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교양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적 태도는 과학이 만들어낸 성과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의심하고 유보하고 주저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원피아라고 부르는 존재들에 의해서 그냥 먹혀버렸다고 생각해요. 공포가 과학을 삼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원피아가 먹어버린 거예요. 원피아가 먹었구나. 일본 원피아한테 한국 원피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IAEA? 큰일 났다. 원피아들 조직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원자력 기구야. 명확한 이해관계 조직. 네. 핵 물리학을 하는 사람을 제가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핵의학이나 핵과학을 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를 전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거를 외부 검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마피아를 구성했거든.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 바뀌어서 전 세계에서 먹고 살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과학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과학은 상당 부분 이해 당사자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환경단체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근데 환경단체는 기본적으로 과학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과학 플러스 뭔가 이제 정서에 기반을 두는 측면들이 있죠. 우리의 우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회적 기반을 의미.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과학이 이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공포에 의해서 집어삼키지 않을 정도로 안심을 시켜줬냐고. 못 시켜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따지니까 정부가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도 너무 안 해요. 그럼요. 아니 오늘도 2차 협의가 결렬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조금 창피하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보통 이런 중요한 협의를 하면 뭘 했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하든가. 예를 들어서 뭐 네. 다액종 제거 설비를 안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정보는 좀 둘러치기라도 하든가 아예 발표를 안 해요. 국무조정실하고 외교부하고 그동안 이 시찰단이 외교적 성과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정부 당국이 협의만 하면 갑자기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합니다. 네. 설명하기 싫은 거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엔데믹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이제 그냥 사실상 풍토병화 된 것처럼 취급하는 네. 그 상황이 왔으니까 그 3년 4개월을 마무리하는 그 세 분의 전문가 다들 아실 만한 분들을 모아서 코로나 관련된 토론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 중에 이제 특정 분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진 않을 테고 이분은 진짜 과학자가 맞구나. 그것도 능력 있는 과학자일 뿐더러 심지어 섬세한 과학자구나라고 느꼈던 게 딱 이 발언을 통해서였어요. 솔직히 말해 백신 가지고 얼마나 그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과학자 이름으로 날뛰었습니까? 무슨 내과 의사님 무슨 뭐니 해가지고요. 그죠? 이분들 과학 부작용 가지고서 난리 쳤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그거 가지고 백신의 어떤 효과성 떨어뜨리는 그런 비과학적 행동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 그 정도의 부작용은 난리 안 쳐요? 방사능에 대해서? 네, 방사능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많지. 맞아. 백신은 효과라도 명확하게 있었지. 그렇잖아요? 감염병 전문하거나 이런 거 백신학 전문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백신의 효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수많은 정말 감염병 확자들이 나와가지고 백신의 필요성을 얘기할 땐 예. 죽어라 안 믿었잖아. 안 믿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주장 얼마나 많이 펼쳤습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차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과학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 과학자 한마디 왜 해주니까 사람들의 정당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더 큰 사실 불안이지 이게. 공부에 겪어보지 못한 불안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한 이게 번도- 가장 큰 문제가 그거래요. 왜냐하면 방사능물질이라는 거는 정말 언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가 몰라서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크죠. 백신 네.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도 있지. 네. 이건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경험이 체르노빌인데 체르노빌은 이제서야 그 저선양 아주 먼 곳은 저선양으로 남아 있으니까 체르노빌 원전 터진 데서 그게 이제서야 연구가 되는 수준이래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뭐 몇십 년 안 됐잖아요. 네, 체르노빌 그렇죠. 50년 됐습니까? 인류가 방사능 네. 사고를 만난 지가 이미 네, 100년도 그거 안 얼마 됐을 안 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그때 이제 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제 그 이 의과학자들은 백신 연구자들은 백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 내지 불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백신을 다 받아들이고 맞을 줄 알았다. 그게 과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과학은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통할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불안을 인정했어야 되는구나. 그 불안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는 훨씬 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과학자의 태도입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분은 확실하게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셨네. 그렇지. 어.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과학적 언어로만 세상을 설득할 수는 없구나. 이 불안, 본원적인 불안을 다스리려면 과학의 언어에 플러스 뭐가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 지금 방사능은 안전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계몽적으로 과학을 빙자해? 심지어 이게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과학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렇죠. 네. 설명을 대중들에게 해야 되니까. 심지어 근데 과학조차도 아니야. 과학조차도 아니고 불안을 다스리려고 할 태도가 없어. 그러면서 이명박 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건 불안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덜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렇죠. 소고기가 9개월이니 10개월이니 12개월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역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사실 그런다고 통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맞네.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안심으로 바꾸는데 좀 부족했던 것 이상으로 이 방사능을 과학 플러스 안심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했냐고. 니들이 무식하고 니들이 과학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얘기로 안심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불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비과학적인 거를 넘어서 저 정치적인 반대파로 그래놓고 한다는 게 지금 세금 들여가지고 과학자 한 명 불러다가 안전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게 만들고 그거 언론이 확대 생성을 해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태도가 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하는 짓 보세요. G7에서 후쿠시마산 음식물 대접하기로 예정돼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판을 핵에 관련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우기 위한 일종의 그냥 가설 무대로 쓰려고 하는 게 너무나 명백히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 올림픽이 필요했듯이 그렇죠? 후쿠시마를 벗어나기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본의 노력에 강대국들이 약간 눈 감아주는 정도예요, 지금.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 이익 마피아의 또 일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실은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적어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해주는 태도로 같이 서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아니 저쪽에 붙어서 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냐고. 왜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해. 우리 정부 맞아요 이게? 우리 과학자 맞냐고. 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계 그 수많은 분들은 다 지금 어디서 뭐 하십니까? 지금 성명서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명서 같은 게 안 나오네. 아니 지금 이거 위험하다. 우리 국민들 건강이 달려있다.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 아니다라고 다들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방류 막아야 된다라고 운동하고 막 모이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죽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면 그러면 그게 좌절되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방류할 건데. 그렇죠. 근데 방류를 막는 것이 최선이고 적어도 연장하고 느리는 것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막아지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끊임없이 사후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검증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위험하지 않은 게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뭔가를 하겠다. 그렇죠. 라고 뭔가 플랜을 보여주는 게 사람을 그나마라도 안심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 이런 정도는 국가한테 맡기고 당장 우리는 불안감을 좀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막 무슨 데시벨이 아니라 뭐죠? 방사선 시버트 재는 거. 네, 시버트 재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지. 시스템을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대놓고 이렇게 일본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자꾸 수산물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젠 나도 알겠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예, 그 나이브한 나도 이제 이건 알겠다. 예. 수산물 자꾸 지금은 아니라 규제 안 푼다 하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로 이렇게 일본을 벌써부터 대변하고 있으면요. 예. 규제는 당연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안 네. 풀어줄 명분이 사라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우리가 풀어주고 뱉은 말이 싶어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안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풀어주게 예. 돼 있어 이거는. WTO 제소돼 있는 거에 주요한 논리가 방류 문제였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우리가 반대하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 검증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결돼서 수입을 안 하는 거다 이거였는데 방류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나중에 소송 진다는 소리니까 그 전에 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를 할 거거든요. 이건 네. 못 막습니다. 일본이 아주 확고하게 지금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 언제까지 네. 자기네들은 생사를 걸고 있는 못 문제인데. 막아. 네. 뭐 핵학산 억제하듯이 하면 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아지지. 그 정도까지 할 정치적 결단이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이제 네. 다른 쉽게 말해 G7이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 사실 일본의 네. 돈 문제잖아요. 돈 네. 더 쓰기 싫다는 얘기잖아. 네. 이거 미국이 막으려고 하면 막아질 텐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못 하죠. 네. 틱소리도 못 할 텐데. 네, 미국은 왜냐면은 거래할 게 많으니까 일본하고. 그렇죠. 네. 아무튼 아마 올 여름 늦어도 아마 9월쯤에는 지금 방류가 된다는 게 사실 정설이기 때문에 되게 웃긴 게 도쿄 전력에서 탱크가 다 안 찼다 그랬대요. 탱크가 다 차면은 방류하기로 했는데 원래 한 7월쯤에 다 차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까지 갈 것 같은 거야. 탱크 남은 게. 그래서 도쿄 전력이 그렇게 보고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니야. 그래도 9월에 방류 이렇게 한 상태라서 방류가 될 때 아마 우리가 이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킨다는 이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네, 한 번 더 난리가 날 싶습니다. 겁니다. 예.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취해야 될 스탠스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태도는 일단은 국민들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의 편이 돼야 돼요. 불안을 조장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들이 일단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들이고 나하고 걱정이 일치돼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 두 번째 계몽하듯이 알려주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사람들의 불안에는 감성적 근거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학이 이걸 확정해 줄 수 있나요?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불안을 그래서 같이 다스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불안이 과잉한 공포로 바뀌지는 않도록 또는 과잉한 좌절이나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뭐 안심시키고 계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불안을 덜 위험해지게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국가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조금 최소한의 공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네. 예를 들면 이게 전 진짜로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옥스퍼드 명예교수 데려온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 태도. 그러니까 진짜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1980년대부터 많이 외국 정치인들이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물 먹는 퍼포먼스, 음식 네. 먹는 퍼포먼스였거든요. 이거 절대 성공 못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정치 적이 없어.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이거는 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됐지. 그거 기억하는 거 보세요. 누가 그걸 통해서 불안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는지. 다 옛날에 아베도 그렇죠. 다 쇼 하는 거 이명박도 알지. 그랬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고 먹는 이거 있잖아. 이게 다 밈으로 짤방으로 돌지. 네, 맞아. 절대로 존중받는 이미지로 돌지 않아요. 조롱의 대상이 되지. 웃음거리가 됐죠. 네. 오히려. 이런 촌스러운 커뮤니케이션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사실 깝깝한 나라인 거죠. 그렇지. 그런 걸 아직도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광우병 때 일본의 네. 무슨 장관, 일본이란다. 영국의 장관이 딸내미 데려가지고 햄버거 같이. 먹인 거. 예. 세상 웃음거리 됐습니다. 세상 맞아. 웃음거리. 그거 짤방 레딧이나 이런 데 엄청 돌아다녀요. 네. 예. 이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해서 이러면서.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임종호님께서 그냥 많이 드시라고 하세요라고 하시네요.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높은 확률로 실제 후쿠시마 음식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당연히 일본이 바보입니까? 그거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거 먹고 누군가가 탈이 나면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건데요? 당연히 오히려 수입해갖고 갖고 와서 그거 먹일지도 몰라. 이거 봐, 이 얘기 나오니까 또 내가 일본차 탄다는 얘기 또 나오잖아. 이거 봐. 농담이라고 그러잖아. 농담이라고. 아, 저도 농담하는 중에 난 농담 아니야. 판다고 이제 나도. 나 이러다가 국산차 사버려. 국산차 사면 안 되죠. 한국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데. 뭔 아니 소리야? 왜 한국 정부와 현대를 왜? 민간 기업을 왜 그래. 중시해요? 아 제가 또 너무 너무 또 이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죄송합니다. 현대 화이팅.